계속 저희가 이제 그러면 조국 장관 관련된 이 이야기 좀 이어갈 텐데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 그리고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려진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보다는 이분들의 개인 비리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일 날 이 지금 그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 부분이 이제 코링크 대표에게는 이런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웰스 CNT라고 해서 코링크 PE가 투자했던 그 예. 회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신호등 전멸기 회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도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 두 가지 혐의 때문에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의혹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모펀드의 그 운영사, 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실소유자 의심받고 있는 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잖아요. 이 조모 씨하고 이 투자산 회사의 대표 통화 내용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예. 녹취록이 공개된 좀 경위라든지요. 그 먼저 그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거는 어제죠. 이제 10일 날 예.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입수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때는 25일입니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예, 예. 25일이죠. 25일 이때쯤이면 이제 그 사모펀드가 사실상 조국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일면서 청문회 일정을 여야가 잡는 데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웰스 CNT의 최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 전화를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증거를 덮으려고 한 것도 나오고 여기 혹시 조국 장관이 관련돼 있지 않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만한 대목도 있어가지고는 향후 검찰에서 이 녹취록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증거를 입수했는지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하고 투자 운용사들의 관계가 좀 시청자에 보기에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좀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좀 쉽게 한번 들여다본다면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예, 예. 드리면요. 맨 위에 그 오촌 조커가 실소유주라는 코링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운용하는 펀드가 블루코어 있고 두 번째 배터리 펀드 있고 레드코어 펀드가 있어요. 또 그린도 있고요. 예, 네. 블루코어 펀드가 이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조국 장관 일가가 13억을 투자한 그 펀드고 거기서 웰스 CNT에 투자를 한 게 2017년 7월이고요. 여기 이제 13억이랑 전환사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펀드는 WFM을 2017년 10월, 11월경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링크 자금이 118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레드코어 밸류업 펀드라는 데가 익성에다 투자를 하는데 저긴 지금 익성은 그 코링크 처음에 창립을 할 때 투자한 회사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협업사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익성인데 네. 저기 지금 레드코어 펀드에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최대한 좀 간결하게 이제 들여다본 거네요. 예,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깔끔한데 저게 어떻게 얽혀 있냐면은 이번에 저 조국 후보자 오촌 조카 있죠. 오촌 네. 조카랑 같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람이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저 익성 지분을 3%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왼쪽으로 지금 도표를 돌려가지고는 WFM이라는 회사 아까 있었잖아요. 예. 저기 118억 자금이 코링크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들어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저 우모 씨하고 우모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성석유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웰스 CNT라고 나오는데 저 웰스 CNT도 또 이게 익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가 웰스 CNT의 그 조국 장관 가족의 돈 13억과 전환사채 10억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요 정도 하면요 그 그림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이 녹취록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특히 배터리 육성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녹취록 상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 예. 상으로만 상으로만 보면 이제 웰스CNT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이 투자를 하는데 웰스CNT가 원래 사업 목적은 교육 목적이 많았어요. 영어 관련 교육. 그래서 사실은 영어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업 목적을 정관상 바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에 새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야로 사업 목적을 바꾸게 되는데 문제는 2차 전지가 문재인 정부에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정책 중에.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쪽에서 보면 검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 2차 전지 산업을 집어넣은 이유가 조국 법무장관이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정보를 미리 알고서 거기에 정보를 주고 투자를 하게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검찰이 보는 관점이고요. 네. 조국 법무장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어떤 말이 맞는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검찰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본인의 범죄 행위, 본인이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름을 팔거나 아니면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웰스CNT 사장과 대표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 시점은 알려진 대로 조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던 시기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녹취록에서 조 씨하고 최 대표가 예. 이 청문회를 좀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조모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청문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 조 후보자 측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하면서 내가 그 업체 웰스CNT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웰스CNT 최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통장 확인해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가족 관계자한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팩트를 봐달라고 얘기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 통장이라는 거는 조모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의심을 하는 게 조 장관의 돈이 들어와서 여기서 부당하게 수익을 불린 부분이 없냐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되니까 돈이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인 것 이 같습니다. 좀 녹취록이라는 거는요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특히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이라는 조카의 그 발언, 녹취의 발언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조 후보 측이랑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인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은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 때는요, 실제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조카 조 씨는 이 최 대표에게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언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뭔가 이게 뭐 말을 맞추려고 했던 게 예.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첫째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내게 나는 이 상황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당장 어느 한쪽의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말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네. 그렇게 되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변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말이 많이 맞춰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예측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 오촌 조카가 말을 맞췄다고 단정지어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예측인데 여기 예측이죠. 어. 녹취록에 보면은 배터리 육성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국 가족 돈은 배터리 사업에 들어간 게 없어요. 웰스 CNT에 들어갔지 WFM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까 도표에서 보시듯이. 다시 정리하게 되면 웰스 CNT는요 가로등 전멸 등의 사업이었고 업체고 지금 WFM은 배터리 사업을 전기를 하는 말하는 데죠. 거예요. 그런데 이 웰스 CNT 나중에 자금 흐름 중에서 들어온 자금이 13억 정도가 나중에 증발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이 자금이 WFM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측 혹은 네, 네. 추론 이런 예, 거예요. 녹취록과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